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예,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로 오셨습니다. 2013년 8월 29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예, 이제 다음 주 9월 2일부터 예, 전면 개편에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는 말이죠. 수요일이죠? 화요일. 화요일이군요. 예.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4시부터 6시까지로 옮겼습니다. 1시간 더 난 거가 아니죠. 저희가 또 수요일도 하다 보니 수요일, 목요일 1시간씩 하던 것을 2시간 묶어가지고 화요일 저녁이 아니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을 만납니다. 모르지. 화요일이면 또 해난이 생기면 목요일 날 또 하면 되는 거지 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팟캐스트는 수시로 이제 올릴 계획이니까요. 저희가 생방송 시간에 만날 수 있는 거는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또 애청을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상조회사입니다.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나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총기를 준비해야 된다거나. 더 기가 막히게 어이없는 일입니다. 주요 시 사실아니다. 그건 상상소의 소설, 국정원의 상상력에 나온 게 아닌가. 사실가 아닙니다. 확보했다는 녹취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어떤 근거로 하시는 아니잖아요. 사살, 실탄 지시, 총기, 그런 말 나오는 거, 언론에 나오는 건데,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철저한 모략거이고 날조거입니다. 예? 어젠데 뭘 어디서 뭐예요? 이 혐의로는 앞서지 않겠다고 하셨었는데, 오늘 앞으로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이거 적법한 절차 따라 당당하게 빨리 이 정리를 해야 국정원이 못된 법을 고치지 않겠나 생각해서 왔습니다. 어제 도피설이 있게 무슨 도피? 오늘 원사에 무슨 도피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아니요, 왔어요. 예. 어제 어디 계셨나요? 서울에 있었어요. 같은. 네, 이석기 의원이 오늘 통합진보당 당 지도부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일문일답을 하게 된 건데 듣다 보면은 기자 한 사람 참 넋이 나간 사람입니다. 네. 녹취록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거 허위다. 녹취록을 물어보려면 허위다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근거로 허위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걸 왜 이석기한테 물어봐? 국정원에 물어봐야지. 국정원에 물어봐야지. 어? 아니. 종편 기자일 거야 아마. 아니 이게 아마 정신 없어서 물어본 것 같은데 듣고 또 듣다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아니 녹취록은 없다. 네. 이석기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석기한테 들을 답은 다 들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국정원에 가서 물어봐야지. 드러나겠지만은.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아니 없다는데 무슨 근거를 들이대? 나 참. 아이고 나 이거 보면서 아니 기자들은 자기들이 모르면 잠적이고 자기들이 모르면 변장이야. 어제
그 사실은 이제 이석기 의원이 이렇게 양복을 안 입고 예. 평상복 예. 차림으로 왔다가 네. 갑자기 이제 압수수색을 하니까 예.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아니, 나 같아도 피하지. 그, 네. 그 현장에 가가지고 왜 남의 집 들어오냐고. 근데 그걸 보고 네. 이제 변장을 해서 잠적을 했다. 예. 라고 그 어디 채널 A에서인가 보도를 했죠. 예. 그 변명이 걸작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전혀 국회의원 같지 않은 복장을 하고 와가지고 갔기 때문에 마치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변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들이 모르면 안 써야지. 예. 조선일보는 분명히 변장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온라인판에 지금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였는데 네. 근데 오늘 아침 신문에는 그 변장한 것처럼 뭐 오해를 했다는 식으로 착각했다는 거지. 예, 이 지면에 나왔는데 아니 그럼 온라인 기사 지워야지. 그대로 또 두고 있습니다. 네. 그 대체 그 신문은 사실과 진실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꽤 수밖에 오늘 없습니다. 그 수구 보수 신문들의 제목 보면은 아까 조간 브리핑할 때 다 나왔잖아요. 예. 따옴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 여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따옴표 안에 뭐 적기가를 불렀다는 둥. 내가 그래서 나는 이제 적기가 뭔지도 사실 몰라. 예. 나도 좌빨은 아닌가 봐. 예. 그 적기가에 대해서 기사가 나서 봤더니 적기가라는 게 그 소나무라고 하는 독일. 소나무야, 예. 소나무야 이거 말하는 그렇죠. 거죠. 예. 변함이 없는 그대. 나도 적기가 불렀던 거야, 지금까지. 참나. 그거를 이제, 가사를 바꿔가지고 했다는 거고요. 하여튼, 보면은 말이 안 돼, 한마디로. 일단 그 통합진보당의 입장은 뭐 적기가 그런 거 부른 적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애국가 뭐 지금도 인터넷 뒤져보면 알겠지만은 이석기 의원, 김재현 의원 이른바 종북으로 이렇게 낙인 찍고 싶어하는 그 의원들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유치해요. 유치하죠. 이런 거 갖고 무슨 뭐 그 사람의 애국심을 의심하고 이게 진짜. 진짜 간첩들은 예. 절대 적기가 안 부르고 예. 애국가 부릅니다. 예. 진짜 간첩들은. 그렇지.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진짜 간첩들이 적기가를 부르면 나 잡아가라고 그럴 거야? 글쎄 말이야. 발도 안 되는 얘기지. 아니, 나 그래서 사실, 서울 광장에 나가면은 민주당이 먼저 집회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애국가 제창 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니다. 저는 그때면 항상 일어나서, 국기를 향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 또 애국가를 또 제창합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그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사인을 하고 있다. 네. 이러면 또 이게 또 사진 찍어가지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자기 이게 팔려가지고 지책 사인하고 예. 있는 막말 김영민. 민주당 전 후보, 뭐 이러면서 공천을 받고 뭐. 근데 솔직히 저는 뭐 항상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 선생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하고 그 역사에 대해서 냉엄하게 평가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아니 뭐 마찬가지죠. 통합진보당 의원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걸로 막 그냥 사람을 매도하고 무슨 북체제를 옹호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무슨 적기가 불렀다 뭐 애국가 안 불렀다 이런 걸로 사람을 매도하니 근데 참. 그 기사가 나가지고 살펴봤더니 재밌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적기가는 금지곡으로 이제 지정이 됐었는데 예. 이게 말이에요. 예. 한국 개봉영화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실미도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실미도에 예. 적기가가 나옵니다. 그게 난 적기가 뭐 그걸 몰라가지고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그 684 주석궁 폭파부대 쉽게 얘기해서 북한 주석궁을 폭파하겠다는 그 부대 있지 않습니까? 예. 실미도에 소재가 됐던 네. 그 소속 부대원들이 버스를 탈취하다가 총상을 입은 그 찬석이란 극중 주인공은 아닌가? 하여튼 이제 죽어가면서 적기가를 부르기 시작하다 나머지도 따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영화 개봉 당시에 강우석 영화 감독이 예. 이걸 삽입했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또 고발까지 당했대요. 근데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예. 그 이 강 감독이 그 영화에 적기가를 삽입을 했지만은 적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런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유민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 또한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요. 아이고,
아니 강우석 감독이 그랬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심을 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아마 내가 보기에는요. 2003년이니까 네. 예?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보수단체에서 분명히 고발했을 거예요. 아니 그 참 그런 게 아니 아무리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이석기 의원이 진짜 국가 변란을 획책할 목적으로 뭐 전화국을 뭐 급습해서 뭐 통신을 두절시키고 유류 유류 저장고를 뭐 폭발을 하고 예. 총기를 뭐 탈취하고 그리고 뭐 해화 전화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전신 전화국을 네. 뭐 파괴하고 이딴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해화 전신 전화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우리나라 통신망에 굉장히 그 중추적인 중개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거기 그 해화 전신 전화국인가요? 거기서 한번 지하에서 공사가 한번 잘못돼 가지고 그 기독교 방송 CBS가 그 지역 그 방송들에 보내는 그 망이 있잖아요. 네. 그게 끊겨 가지고 방송 못했겠네. 방송이 이제 서울 방송을 못 받았지. 뭐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뭐 여하간 뭐 이런 얘기하면 이거 뭐 또 무슨 국가 비밀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다라는 얘기인데 신문에 지금 인터넷에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해화 전신전화국이 매우 중요한 국가 시설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네. 이것이야말로 이적 행위입니다. 예. 참나. 그렇잖아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렇지. 아니,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그 한 100여 명 갖고 예를 들어서 무슨 파출소를 탈취한다고. 아니,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 아니, 무슨 말이에요. 대죽음을 당하지, 그냥. 그게, 내란 예비 음모라는 이 요상한. 예. 수십 년 만에 처음 등장하는 그런 이제,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게 전문가들 얘기를 쭉 읽어보니까. 예. 이게 사실, 내란 예비 음모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네요. 예. 이게 내란 예비 업무라고 하면은 내란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예. 그러려면은 매우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난 내란을 일으켜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예. 어디를 갔다가 뭐 탈취할 거야. 예. 이런 얘기 가지고는 내란 예비 업무가 승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실행 가능한 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뭐 돈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자, 그거 하려면은 뭐 총기라든지 그런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도 다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도상 연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만이 이제 되는 건데 예. 그냥 술 먹다가 야 진짜 이 나라 확 엎어버릴 거야라는 식의 이야기는 예. 이게 내란 예비 업무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고요. 아니 실제로 그 예전에 그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그래서 뭐 막걸리 먹다가 뭐 하여튼 박정희를 한번 씹었더니 그걸 갖고 뭐 그냥 중앙정보부 걸려가지고 아주 작살난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저기 어디 학교 선생님 가는 분. 예. 학교 선생이지. 학교 예. 선생이 분식 장녀. 예. 그거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 분식 장녀를 택시 타고 가다 비판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택시 운전기사가 듣고 뭐 신고를 했다나? 하여튼 우쭈쭈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걸려가지고 그 중앙정보부 걸려서 존나게 얻어맞고 이를 막 말하면 안 되는데 매우 네. 많이 얻어맞고 뭐 아이고, 참. 완전 인생 망가진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유신시대나 가능한 얘기고 예. 지금 이 대명천지에는 그런 식으로 집어넣으려면은 예. 매우 구체적인 증거와 실행 계획 등이 있어야 되는데 네.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게 내가 보기에는 이 국정원이 실제로 이석기라든지 통합진보당 일당들을 구체적으로 올가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터뜨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아까 130명 얘기도 나왔는데, 예. 130명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 리도 만무하거니와. 예. 아니 그 130명을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난 했을 이 안에서 한 10명 정도밖에 없는데도 마음에 있는 얘기 다 안 합니다. 예. 왜냐면은 이 또 얘기 잘못했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만무하거니와. 예. 그게 이제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정황들은 짐작이 가능해요. 예. 술 마시다가. 예. 이제, 이거 진짜, 확 뒤집어 엎으려면 총이라도 필요한 게 아니야? 예. 라는 식으로 예.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몰래 녹음을 했다가 그 부분만 탁 따가지고 네. 녹취로 갖고 있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만약에 예. 뭐 그런 저간의 상황 지금 서영석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로 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분명히 이 사건의 진위를 따지게 될 것이고 그 맥락을 분명히 짚어볼 거란 말이죠. 뭐 술자리에서 했던 그냥 한두 마디 멘트였다. 뭐 그것도 거의 농담조였다. 너스레 정도였다. 이게 드러나면은 국정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착살나는 거죠. 바로 무덤으로 가야죠. 무덤으로 가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이 무덤으로 갈 공산이 매우 높아요. 예. 그 강철 김영환인가 하는 사람도 예. 이제 이석기 뭐 주사파라고 하면서 뭐 정부가 어쩌고 조직이나 하면서도 예. 130명이나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 했을 리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기사를 얼핏 본 것 같은데 예. 이 양반들은 서너 명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런 자기 속마음을 잘 얘기 안 한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엄습한 인물들이다. 예.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그 얘기가 맞죠. 나름대로 통합진보당의 뭐 경기 동부라고 하면은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그야말로 몸조심 말조심하는 게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일 건데 예. 130명이나 모인 자리에서 예. 그런 식으로 이 국정원의 발표대로 예. 얘기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지나가다가 한 얘기를 갖다가 예. 녹취록 따가지고 예. 이제 한 건데 그럼 왜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죠. 예. 결국은 이번 국정원의 그야말로 이번에 이제 이 재판을 한 게 아주 결정타를 갖다 입었지 않습니까? 검찰들이 조사했던 네. 그렇게 기소한 기소장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제 재판장에서 적나라하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 코너에 몰려가지고 특히 그 어제 우리 그런 얘기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니 국정조사 국면에서 이 부분적인 전투에서는 항상 새누리당이 이겼는데 예. 전쟁에서는 새누리당이 결국은 깨진 거예요. 중앙일보 JTBC 조사를 보면은 완전히 그게 국정원이 절반이죠, 절반. 국정원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의 30%대라 해가지고요. 네. 이게 무슨 짓을 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30%는 된다 해가지고 그게 자기 집에 예. 새누리당 의원이 도둑질해서 나가도 지지할 사람들이 30%는 된다는 얘기거든요. 30%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마의 30%라는 건데 이번에 국정원 말 맞다고 한 사람은 다 20% 되었어요. 50% 이상이 국정원이 거짓말이고 민주당이 맞다라고 한 사람들이 50% 이상이 됐고 예. 이제 이런 여론전에서도 밀리고 재판도 밀리고 지금 따지고 보면은 네. 지금 첫 번째 공판이 있었는데 이 상황만 보면은 국정원은 진짜 이게 완전히 귀태가 돼버렸어요. 귀태고,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이었고, 네. 이 상황에서 그 국정원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생존의 위험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공작 본능이 막 들춰지고 거기에 또 남재준이 조직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야말로, 우리, 직업군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뭐 남재준 씨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군바리 마인드 이게 딱 작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말하자면은 이번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으로 비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너무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아마도 이 국정원 작전이 기획되고 입안되고 실행되는 과정은 저는 아마 여권 그리고 여권의 최고 실력자 이쪽으로 다 뭔가 의사소통은 됐을 거라고 봐요. 그거 없이 뭐 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돌았다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공감되는 뭐냐 이러한 여론이 이 추석 연휴 때 예, 전파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국정원. 예, 그러면은 그걸 이제 엎을 만한 뭔가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 추석 연휴 동안 지금 아마 내가 모르긴 몰라도요. 네.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가지고 종편에서는 이석기 따옴표 국정원에서 발표한 거 그걸 가지고 뭐 뒤집다 퍼부을 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말이죠. 예.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를 빼고는 모두 다 이석기에게 강력한 혐의점을 두고 물론 뭐 통합진보당이라든지 이석기 의원 측의 입장을 아주 보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그냥
그거는 이제 소송을 염두에 둔 면피용. 그렇지. 그 소송이라 하면 뭐냐면은 그 상대방의 반론을 전혀 보도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백발백중 져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조그맣게 박스로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루한 변명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놨단 말이지. 이게 바로 지금 장악당한 언론들이 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근데 문제는 그런 식의 그 조작, 이 아침에 그 제가 라디오 비평 시간에도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박정희 때 국면 전환을 위해서 했던 인혁당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백님 사건 이런 것들처럼 그게 그래도 자기 집권 동안에는 지속이 가능한 일이냐? 안 하는 건데요. 지금 그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재판으로 갈 것 아닙니까? 재판으로 가면은 정말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국정원뿐만이 아니고 보도했던 언론들도 판판이 깨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진보당 지금 잔뜩 약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그 김재현 의원도 경향신문까지 그냥 걸겠다고 그러더만. 자기가 RO에 그러니까 경향신문은 말이죠. 이게 사안의 진실, 사실 이것을 규명해야 된다. 그 모든 편견과 선입견은 배제하고 진실과 사실만을 봐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종북 논리 앞에서 무너져요. 종북 컴플렉스가 있나 봐. 종북은 무조건 짓밟아야 되고 아니 물론 종북 잘못된 거죠. 근데 제가 종북이라는 표현을 잘못 썼습니다. 이 종북 편견이라고 하죠. 하여튼 종북과 관련한 시비 언급 나오면은 그냥 완전히 조중동과 같은 논조가 돼버립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뭔가 좀 레드 컴플렉스 이런 게 좀 있죠. 민주당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지. 민주당은 절대 민주당한테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비 올 때 같이 비를 맞아준다? 천만의 말씀. 민주당은 그런 당 아닙니다.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하게 될 텐데, 그 민주당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사실은 거대 정당이고 또 국정원 그 정치 공작과 관련해서 지금 국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진당하고 손을 잡았을 경우, 진보당과 손을 잡았을 경우, 예를 들면 진보당을 또 옹호하는 이런 차원이 된다면은 이 촛불 국면이 완전히 이 종북 논란의 그 쓰나미에 덮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외신들조차도 국정원 박근혜 정권이 이 얼마나 야비한 수법으로 맞으면 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 하는지 뻔히 읽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이 사안은 별개다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촌스러워 보입니다. 민주당도 레드 컴플렉스에 젖어 있죠. 우리나라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정당치고 레드 컴플렉스 없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이른바 종북 빨갱이 몰이를 하는 수구 보수 언론 그리고 장악된 방송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놀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눅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한다. 그 이해는 갑니다만은 올바른 길은 아니죠. 여하튼 그 문제는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서 이석기가 그런 짓을 했다, 예비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이제 증거들을 보면 이제 기가 막혀요. 이게 인혁당 사건 때를 떠올려가지고 진짜 가슴이 좀 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이석기 집에 걸린 이민 위천이라고 하는 그 휘호가 있대요. 이민 위천. 이게 이제 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마천에. 사기에 이제 나오는 건데,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한다면은, 백성을 하늘처럼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인가 봐요. 근데 이거를 김일성이가 좌우명으로 삼았답니다. 그리고 북한 헌법. 사마천이 쓴 건데. 그걸 김일성이가 좌우명으로 삼았다. 김일성 북한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조한 좌우명이고 그리고 2012년 4월 13일 개정된 북한 헌법 서문에는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민 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라고 명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석기 의원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자택에 벽에 그린 액자석의 글귀가 이민 위천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김일성, 김정일과 연계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쓰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말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도 썼던 말이라면서요. 그렇죠. 뭐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이민희 위치는 이게 백성을 하늘처럼 여긴다는 거는 그거는 김일성이 썼던 김정일이 썼던 스탈린이 썼던 말은 좋은 말 아니에요. 당연히. 백성을 하늘처럼 여긴다는 게 지도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지. 또 사마천이 예를 들어 공산주의자라든지 뭐 김일성의 친구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말인데 그러면 앞으로 김일성이 한 말 그걸 딱 알아내가지고 김일성이 숨을 쉬었으니까 손 쉬는 놈들은 전부 다 종북이야. 김일성이 안 한 말만 골라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건 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박정훈이라고 동아일보 사회부 차장도 그런 지난 5월 8일에 인민영웅 리석기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대표 종북주의자 집에 이보다 더 어울리는 족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박정훈 사회부 차장이라는 사람의 수준을 보니까 동아일보 수준을 알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무슨 보증금으로 이석기 의원의 집에 1억 얼마가 있었나 봐요. 그거를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압수해 갔답니다. 그러면서 뭐 그걸 가지고 공작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뭐 걱정하는 그런 것들도 봤는데. 이석기에 그냥 뭐 발톱까지도 다 뽑아가지고. 공산화의 도구야. 근데 진짜 이게 말이에요. 좀 끔찍한 게 인혁당 사건 때 제가 그때 경향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토대로 해서 그 박근홍 화백이 그린 만화를 봤는데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거기에 이제 박근우 화백? 박근웅 화백. 네, 박근웅 화백이 그린 이제 칸과 칸 사이라는 건데 박근웅하고 인혁당 치면 그 만화 나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새벽에 끌려가가지고 인혁당 간첩으로 둔갑을 하는데 그 전날인가 그 가족이 새로 라디오를 사가지고 라디오를 듣고 있었대요. 근데 새벽에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들이닥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안의 아빠를 끌고 왔는데 그러면 사형당합니다. 사형당하는데 그 라디오를 북한 방송을 수신한 증거품으로 나중에 발표를 한대요. 그게 지금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북한 방송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라디오예요, 라디오. 그냥 일반적인 라디오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 옛날에는 단파 수신기 아니면은 북한 방송 못 들었거든요. 그냥 라디오예요. 단파 수신기는 안 팔았습니다. 집에서 이제 라디오를 사가지고 듣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압수수색 비싼 걸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영장도 없이 했지. 그래가지고 그걸 뺏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간첩단 발표를 할 때, 뭐 증거품 해가지고 쫙 그때 뭐 사진 찍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압수해간 자기 집 라디오가 그 인혁당 간첩단 사건의 증거품으로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 말이에요. 나 그거 보고 진짜 가슴도 아프고 했는데, 지금 아닌데 뭐 이석기를 호응하겠다든지 뭐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사실 뭐 통합진보당 사태를 지켜보면서 지금 이정희 대표라든지 이석기 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실망 이런 것들은 했고 또 실제 경기동부와 관계했던 그러나 지금은 전향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폐쇄적인 운동권 문화 그런 데서 전혀 동의하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내사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장 불리한 시점에 자기들을 옹호해주는 언론들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따옴표를 그야말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내까리는 이런 식의 행태는 올바른 행태가 못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저항하지 않으면은 정말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혁당 사건이 그 유신시대 때. 아니. 그 박정희 때 67년인가요? 아니지. 63년인가 62년인가 그때. 1차 인혁당 사건이요? 1차인가. 그때예요. 2차 때. 그게 저때 민정이양 하고 나서 그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 그때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한일회담 어쩌고 한다고 반대하고 그때예요. 1차군요. 1차.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인혁당 사건을 조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국면에는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그 종북몰이로 이렇게 해서 난관을 돌파하려는 게 아버지나 딸이나 똑같은 거군요. 그리고 그 67년인가 68년인가 마지막 그 총선 유신 헌법 개정하려면은 3분의 1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전국에서 시위가 나고 뭐 박정권 물러가라는 그런 기사가 신문 일면 톱에 그냥 실려갈 그럴 때예요. 예. 그때 조작한 게 또 동백님 사건 아닙니까? 동백님 사건. 그리고 그 대공수사국에서 그걸 했는데 예. 그 대공수사국이 바로 그 간첩단 조작의 명소였고 그리고 지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공수사국장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중앙정보부의 맥이 대공수사국. 이어지네. 그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받는 거지. 아니 뭐 이석기가 실제로 내란 예비 업무를 했고 그렇게 했다면은 아니 처벌하면 돼요. 처벌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100번 1000번 만번 양보를 해서 아무리 통합진보당이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를 한다고 믿는다손 치더라도 의회에 들어와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원내 정당이 된 정당 아닙니까? 예. 그런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건 진짜 상식 밖의 일이고 예. 그런 것들을 진짜 제대로 발표도 안 하고 그냥 보도자료를 돌리고 뭐 그 이후로 발표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빨갱이 몰이를 하는 이런 국정원의 행태는 예. 진짜 국정원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조직이다라는 점을 더 명백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 우리 게시판에서 그 행복한 빛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예. 피카소가 빨갱이라서 피카소 그림은 안 된다는 것과 비슷하네요라고 하셨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이 박정희 정권 때 코미디언 곽규석 씨. 곽규석 씨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유재석급 되는 그런 코미디언. 그렇죠. 후라이보이 곽규석입니다. 예. 하면서. 그 양반이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 프로그램에서 네. 한 미술 작품이 있길래 그저 피카소 겁니까? 네. 이 한마디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중앙정보부로 끌려갔어요. 왜 끌려갔느냐? 네. 가서 이제 왜 제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야 피카소가 누군 줄 알아? 누군데요? 미술가 아닌가요? 공산당원이야 이 빨갱이 새끼 뭐 이렇게 좀 맞아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곽규석 씨가 코미디언에서 은퇴하고 나중에 목사로 간 게 그런 뭐 이유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목사가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그게 아닙니까? 이유가 있겠지만은 네. 뭐 그런 것 같진 않고 어쨌든 당시 그 어목했던 시절 보면은 그 참 아니 나 그거 잘 몰랐다. 그 자체가 일종의 코미디인데요. 네. 그 뭡니까 우리 저 최재성 의원 이야기 제가 몇 번 한 것 같은데 그 붙잡혀가가지고 운동권인 그 최재성 의원 붙잡혀가가지고 너희 집 그 벽돌이 빨간색인데 너 빨갱이지 뭐 이렇게 추궁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기 경기도의 그 최재성 씨 얘기하는 예, 거죠? 그 남양주. 남양주에. 예. 아니 최재승 말고 예. 이길 승자 비슷한 오를 승자선 최재승이라고 최재승 있었어요. 평민당. 평민당. 예.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최재성 의원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부적들이 빨간색이니까 빨갱이야. 너 이제 뭐라고 답변해야 되는 거야? 어떤 보수단체 같은 경우는 이 MBC, KBS에 너무 빨갱이 PD들이 많다. 그러면서 근거로 된 게 뭐냐면 왜 마이크에 덮어 쓰는 이 스폰지가 있잖아요. 네, 그게 빨간색들이 많아? 빨간색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식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빨갱이지. 예. 저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온통 빨간색으로 도배를 했잖아요. 지금 새누리당 로고도 빨간색 아니야? 그렇죠. 참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또, 박근혜가 하니까 또 혁신인 거야, 이게. 참. 여기 나와 있는데, LG의 이 로고도 빨간색이에요. 보니까. LG도 이거 빨갱이 그룹이구만. 네. 참. 김정은이 그 책상에 애플 아이맥이 있던데, 이러다가는 애플 사용자 모두가 종북 빨갱이가 되겠네라고 이상님이 또 글을 올리셨습니다. 김정은이가 애플 아이맥을 쓴대요? 예. 참 명품은 알아가지고 또. 이게 또 통일이 독립이다라는 글을 올리신 누리꾼이 계신데, 네. 중앙일보가 발행했던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책을 보면은, 네. 그가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에는 술에 취해 흥이 날 때마다 일본 군복을 입고 청와대 뜰을 거닐면서, 이기고 돌아오니 용감하구나를 뜻하는 갓댁으로서 이삼아 시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일본 군가 비슷한 거예요. 예, 일본 군가를 불렀다는 거죠. 예. 그런 박정희는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이런 취지로 글을 올리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행태를 가지고 예. 사람을 재단한다면은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아휴,
참, 진짜 이게 지금 2013년에 이런 꼴을 당하니까 예. 이거 뭐 정말 정치적으로 강간당하는 기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층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한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광고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국민TV 조합원이 제공한 광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정 언론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바래왔던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언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억되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노력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음소리, 동력소리, 살아오는 단식소리. 이 광고는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한 국민TV 조합원이 조합원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의뢰한 광고입니다. 우와, 옷 새로 썼나 보네. 멋지다. 몰라? 이게 바로 요즘 완전 핫한 아베크롬비 후드야. 이야,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개태야겠다.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 154호 키즈샵이야. KFC 바로 옆에 있어. 오케이, 잠깐 전화 좀. 저기 엄마, 나 생일 선물 받을 거 생각났는데. 합리적인 가격, 아베크롬비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일산 아베크롬비 키즈샵. 검색창에 일산 키즈샵 031-919-0494.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그 내란 음모 피의 사건 국정원의 결정적 증거는 있는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어요. 그 연합뉴스 기사예요? 예. 자, 그런데 뭐 지금 알려지기로는 뭐 녹취 자료 정도 아닙니까? 네. 근데 녹취 자료만으로는 내란 음모죄가 적용되기 힘들다는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의 그 멘트가 기사에 실려 있네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라는 건데요. 뭐 이를테면은 범행 대상 지도나 실행 계획서 같은 확실한 물증을 확보해서 목적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이기도 한데 말이죠. 자, 녹취록만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서영석 이사께서 말씀하셨던 김영환 씨의 멘트가 또 있어요. 그쪽 계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보다 더 낮은 수위의 이야기도 서너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130명 모아놓고 했다고? 운동권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부족할 것이다. 김영환 씨도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사법당국의 한 관계자도 녹취록 외에 다른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언론에서 타격 대상으로 지목한 KT 해와지사, 평택물류기지 같은 국가 주요 거점 시설의 도면, 보안시설, 침투 경로를 담은 자세한 실행계획서를 확보했다면 법원에서도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사법당국의 한 관계자 이야기는 말하자면은 그런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가 발부하려면은
판사를 납득시킬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예. 뭐 그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네요. 납득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 그러니 뭐 녹취록이 유일한 증거라는 것은 뭔가 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또 다른 증거가 있겠죠. 네. 뭐 있는데 네. 그 녹취록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체적인 실행 계획서, 범행 대상 지도 이런 네. 물증을 이제 확보했느냐. 그리고 만약에 지도가 있기는 있고 뭐 대충 비슷한 계획서가 있었는데 이거를 범행에 국가 변란을 기도하는 그 계획서를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나중에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은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국정원이 하도 자신만만해 하니까 예.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예. 나는 전제 속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또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은 검찰 관계자도 이게 만화 같은 얘기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이런 말하자면은 상정한 의혹,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다. 진실이 아니고 지어낸 얘기고 그렇다면 당연히 국정원의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아울러 국정원은 정말 구제불능해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사회의 해악이다라는 그런 질타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아까 그와 관련해서 이광철 변호사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예. 가령 이석기 의원이 주위 사람들하고 술을 먹다가 나라를 한번 뒤집어 엎으려면 총이 필요한 거 아니냐? 예. 라고 발언을 했다고 해서 바로 내란 예비 업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예. 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예. 어떤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어 있다고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예. 영장 발부 영장 전담 판사는 일단 영장이라는 거는 뺏어와가지고 사실인지 여부를 갖다 알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의 그 요건만 충족시켜주면 일단 발부하고 본대요. 예.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뭐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싸울 때 야 국정원이 어떤 조직인데 그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걸었겠느냐. 예.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럼 판사가 바보도 아니고 말이야. 네. 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영장이 발부됐다고 반드시 확실하다.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처장인 박주민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네요. 그동안의 공안 사건들을 살펴보면 압수수색할 때는 요란하게 큰 범죄를 내걸지만 실제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범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석기 의원 압수수색도 내란 음모죄를 걸었지만 실제 기소될 때에는 가벼운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내란 음모죄가 빠진다 이런 얘기인데 내란 음모죄가 빠지면 이건 바로 국정원은 무덤으로 가는 거죠.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뭐 이석기 의원이 뭐 묻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진짜 무덤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셀프 매장을 하는 그런 꼴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엄중한 국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모레 촛불 집회는 정말 너무나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토요일 8월 31일 오후 7시 서울 광장도 광장이 아니고 아닙니다. 서울역 광장입니다. 예. 서울역. 네. 서울역 광장입니다. 서울 광장이 아니라 서울역 광장입니다. 여기에 7시죠? 네. 7시에 이제 집회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뭐 빈틈이 보인다. 사람이 안 보인다. 줄었다. 역시 우리의 또 이 기도가 성공했어. 예. 짜식들. 아싸! 이러면서 아싸 가오리 하면서 예. 니들 까불어 봐라. 봐도 우리가 한껏 터뜨리면 다들 박살 나는 거야. 종북 폭탄에 안 먹히는 대한민국이 아니야. 어떤 종북 폭탄이든 나중에 뭐 믿든 말든 아님 말고. 지금 이렇게 나갈 공산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석기 좀 더 펌프질을 해가지고 올 추석 국면을 종북의 그런. 근데 그거는 일단 성공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우선 이석기 의원을 체포를 하려면은 체포 동의안을 갖다가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되고 지금 회기 중 아닙니까? 또 민주당을 압박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수순과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실제적인 수사에 들어가기 어려운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정원 발에 정치불명의 기사들 변장을 하고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부 다 알려졌다. MB가 어떻게 된 게 뭐뭐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딴 식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요. 그 기사의 소스는 보나마나 국정원입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해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이 이슈를 묻히게 만들 수 있는 이런 1차적인 목적은 달성했죠. 참 나쁜 놈들이 1차 목적은 달성을 했는데요. 그러나 안심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덤 파는 겁니다. 일단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소를 안 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만약에 기소를 안 한다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500m 안반수 안반을 파서 거기다 묻어야 돼 그때는. 물도 안 통하는 그런 안반에 묻어야 되는 거고. 묻혀야 돼. 근데 만약에 기소가 됐는데 내란 음모죄가 빠졌다? 이러면 뭐 그냥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글쎄요.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뭐 나는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개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무슨 개뿔 자신은 지금까지 뭐 왕재산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원정화 사건 해가지고 그 국정원이 애초에 목적했던 바를 달성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국정원 개혁 가운데 핵심은 이겁니다. 기밀. 이 기밀을 방패로 해서 국정원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를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뭐, 그냥, 법망을 무시하고 법의 권위를, 짓밟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데 국정원이야말로, 우리는 국가 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성역이야. 이렇게 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대선 때, 선거 부정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이런 국정원을 개혁하자는 것이 바로 야당의 개혁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도 보면 말이죠. 자기들은 정보를 다 갖고 있어. 이러면서 야당 의원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종북의 색깔을 덧씌워가지고 국면을 바꾸려는 이런 음험한 의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거를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국정원의 지시다라고는 나오지 않는데 국정원이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이 하나 더 터졌어요. 이게 국정원 심리전단이 인터넷상에서 민간인까지 동원을 해서 정치 대선 개입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그다음이 재미납니다. 탈북자 조직이 포털 사이트에서 이명박 정부를 홍보하고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사람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등 국정원과 유사한 여론전을 대규모로 펼친 사실이 확인됐답니다. 뉴스타파는 다수의 탈북자들로부터 NK 지식인연대 회원과 가족들이 지난 2009년 말부터 2010년 말까지 1년 동안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글을 올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답니다. NK 지식인연대는 지난 2008년 북한에서 3년째 대학 이상을 나온 인텔리겐츠청의 탈북자들이 조직한 단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사를 보니까 그때 사실 다음 아고라에 이상하게 좀 조선족 냄새를 풍기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알고 보니까 조선족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탈북자들이 그랬던 거야. 근데 전쟁터를 뜻하는 전야라는 비밀 조직을 2009년 말에 구성해가지고 아고라 토론방에서 조직적인 여론전을 펼쳤는데 이게 지금 국정원 심리전단하고 구성이 비슷해요. 이게 8개 이상의 조가 전야의 산하에 있었고 각 조는 1명의 조장과 10명의 조원으로 구성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결국은 그런 마인드가 관통하는 하나의 일관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사람을 동원하고 돈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일단 함구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어딘지는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는 이런 탈북자들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냐고. 사실 정부에서 돈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국정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정원 돈이 제일 안전하죠. 개연성은 있습니다. 국정원 돈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봐야죠. 오늘 제가 잠시 딴 얘기를 하자면은 오늘 국민TV 조합원 가입하신 분들이 평소에 비해서 4배가 늘었습니다. 왜 이럴까 봤더니
이게 보니까. 열받은 거야, 사람들이. 우리 수많은 장악당하신 신문 방송 덕입니다. 이분들한테 무슨 표창장이라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 아니, 이게 솔직히 저희가 정말,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데, 참 안타깝고, 참 부끄럽고, 민망하고, 딱하기까지 합니다. 이 기성 언론들. 오늘 참 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현재 19,0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조합원 분들. 그건 벌써 아침에 넘었어요. 아침에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달리면 이제 2만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9월 2일부터 개편되면은요. 이제 또 출연진들이 대폭 보강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얘기도 좀 해야 되겠네요. 예. 자, 저희 국민 TV 라디오, 개편이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찾아가게 될 국민 TV 라디오가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네. 우선 새벽 5시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예. 그리고, 7시부터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해직 기자지요. 네. 우리 노종면 기자가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이어집니다. 2시간 동안. 2시간입니다. 뉴스바. 뉴스 바리케이드의 준말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뉴스 바리케이트. 일전에 이제 노종면 기자가 그런 말을 했었죠. 방송 언론은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이다. 네. 여기 모인 언론인들이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뉴스의 바리케이트. 네. 더 이상 이 자본과 권력의 마수가 미치지 않는 뉴스의 바리케이트. 노종면의 뉴스바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이어지고요. 그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다 있겠죠? 예, 여전히 있습니다. 뭐 새로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새로 들어오는 코너들은 요일별로 이제 고정 출연자가 있는데 선대인 소장, 그리고 최광희 영화평론가를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야, 재밌겠네요. 아니 내가 할 때는 그래 안 해주더니 말이야. 일단 뭐 땜빵이었으니까. 네, 땜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그리고 박한용 개그맨 노정열 씨가 표창원, 김창호, 노정열의 보수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보수층을 겨냥한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선보입니다. 전 경찰대 교수가 고정 프로를 맡네요. 네, 월요일 오후 4시입니다. 매일은 아니고 월요일 오후 4시. 그리고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야, 이분은 뭐 군사 안보 이 문제와 관련 툭 치면 그냥 바로 나오는 분 아닙니까? 또 그에 또 못지않은 아주 입담을 과시하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두 분이 그 양반도 대단한 분인데 이 쌍벽을 이루면서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란 제목으로 국방부의 가짜 안보 특강이 아닌 진짜 안보 특강을 2시간 동안 수요일 오후 4시에 펼쳐 드립니다. 역사 기획물도 늘리는데요.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이 이 수요일 저녁 7시에 박한용 문희정의 생활현대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또 EJ 진행자 우리 이동영 작가 이분이 화요일마다 저하고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했었죠. 새롭게 좀 변화를 줘서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이란 제목으로 역사 속 라이벌들의 대결 이 대결을 토대로 근현대사를 짚어내는 프로그램을 또 선보이고요. 김광수 경제연구소장 유명하죠. 이분의 경제시평 김광수의 경제소프트가 목요일 저녁 7시에 여러분을 또 찾아가게 됩니다. 대략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전 잘렸습니까? 우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는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 잘렸구나. 아유, 살았네. 또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11시부터 11시 45분 변치 않고 여러분들을 찾아가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지만은 또 서화숙 기자의 칼럼은 계속됩니다. 10시 50분에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찾아가게 되고요. 정말 그냥 대폭 보강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좀 너무 외람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딴 거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오로지.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네.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를 따진다면 네. 그야말로 최강의 진영을 갖췄다. 예. 감히 자부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9월 2일 오전 5시부터 시작되는 국민TV 라디오 가을철 개편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만큼 여러분들 조합원 가입을 통해서 성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뒷받침을 해 주신다면은 공정 TV 뉴스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그 TV 뉴스 보시고 네. 그리고 국민TV TV 뉴스를 통해서 안구정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 TV 뉴스를 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준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아주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리고 빵 터질 때는 정말 깜짝 놀랄 그런 뉴스를 선보일 것이고요. 예.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 시대를 어목하게 만드는 세력들은 언론을 통해서 장악한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 민심을 충분히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시원한 똥침을 날리는 것이 바로 국민TV 건설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 참 열렬 조합원들 중에서는 예. 국민TV도 국정원의 공작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왜 우리가 협동조합입니까? 예. 지금은 19,000명 돌파했습니다만 앞으로 2만, 3만, 5만으로 조합원들이 늘어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어떠한 탄압이 온다고 치더라도 네. 바로 여러분들 조합원들과 함께 가는 미래협동조합 국민TV이기 때문에 전혀 겁날 것도 없고 또한 그러한 공작의 탄압에 무너지지도 않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 국민TV 건설을 위해서 또 많은 성원과 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잊지 마시고요. 토요일 저녁 7시 서울광장이 아니라 서울역광장입니다. 서울역광장으로 가득 채워서 도리어 이 국정원이 괜히 이런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더 국민들을 열받게 했구나. 국민들 IQ 테스트를 했구나. 이런 교훈을 얻게끔. 지금 새누리당의 이른바 합리적인 네. 보수 세력들 중에서도 일부는 벌써 그런 얘기 한대요. 네. 야, 이거 국정원이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 네. 그렇지 않아도,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요. 네. 그렇게 하려면은 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외치는 수밖에 없죠. 예, 고맙습니다.